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해남군 의회 임시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 공립 하원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송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송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646호인 해남군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의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아동이 아동기를 행복하게 지내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 친화도시 인증에 필요한 필수 구성 요소들을 현행 조례에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을 상위 법령에 포함하고 아동 친화도시 조성 목적과 아동 등의 필수 용어를 인용하였습니다. 둘째,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 사항, 기본 원칙과 계획의 수립, 정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군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실태 조사와 아동 영향 평가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아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아동 권리 지킴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와 크게 달라진 점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상의 용어와 조문의 순서를 직접 인용하여 분리하거나 신설하여 재배열하였고,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협약 이행을 위한 핵심 요소인 아동 권리 지킴이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하는 대로 심사 의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옥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송옥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자, 이송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민찬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찬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649호인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내 공동주택의 경우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와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구분되어 호주사업의 대상 및 지원 규모에 있어 서로 다르게 지원되고 있으나 주택의 규모, 세대수 등의 차이만 있을 뿐 공동주택의 기능과 목적은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의 적용 내용을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소규모 공동주택의 적용 범위에서 관사와 회사 사택을 제외하고, 둘째,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의 보조금 개소당 1천만 원 이하의 규정에서 보조 상한액 적용 규정에서 제외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규모, 세대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보조사업 종류를 해남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제5조 지원대상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보조사업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띄어쓰기 등의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을 순화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의원님은 잠시 발언되어 계시고 민찬혁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민경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대표 발의안 의안번호 3653호인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걷기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참여자의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포상 및 정부 업무 유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정 정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걷기는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어디서나 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신체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 높은 운동법입니다. 이에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래 의원님은 잠시 발언되어 계시고 민경래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혜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혜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659호인 해남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 장애인 생산 시설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 장애인들의 취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을 추진토록 군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및 촉진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 기관은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관내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등의 구매 증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 구매 실적의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과 중첩된 세제 지원이라든가 국경의 재산 무산 대부 등의 사항은 가급적 제외하여 우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 홈페이지에서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해남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혜경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서혜경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보 의원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범위를 어떻게 보신가요? 그 장애인 관련법, 중증 장애인 관련법에 지금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법 내용이 있는 대로 중증 장애인의 범위를 알고 있고요. 장애인 신체적 손상으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직업 생활에 이렇게 그 제약을 받는 자, 뭐 이 정도로 해서 장애인 복지법에서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남의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산업체가 몇 개나 된가요? 전국적으로는 약 700여 개 되고 아니, 우리 우리 군에는 한 해남에, 개소로 해남에. 되어 있습니다. 해남에 우리 군에는 관내에는 한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요? 잘 아시다시피 둔주포에 있는 장애인 보호사업장입니다. 거기에 중증 장애인이 생산하는 공장인가요? 생산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매출 자체는 보통 작년때 기준으로 보니까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주 지금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억 5천씩이나 된가요? 우리 2020년도에는 약 2억 원대, 2021년도에는 2억 2,900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2억 4,98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우리 중증 장애인 몇 명이나 근무한가요 여기에? 중증 장애인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10명 이상이라든가 그 종사하는 인력의 범위들이 있고 거기에 또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람은 뭐 몇 프로 이상의 어떤 장애인이 근무해야 한다 이런 기준은 관련 법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충족이 됐기 때문에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표자는 중증 장애인인가요?
시설장은 뭐 윤내중 씨라고 그분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중증 장애인인가요? 현재 어떤가요? 이제 그 종사자가 있고 이용하는 장애인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종사자는 예를 들어 시설장이나 훈련교사 이런 것은 별도로 해서 한 6명 정도로 돼 있고 여기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은 한 23명 정도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증 장애인 그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한 특별법이 있는데 예. 조례를 특별하게 또 만든 이유가 있는가요? 저를 특별법 자체를 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정도의 범위로만 법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법률이 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이번에도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그 중증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는 것도 봤는데 예. 특별하게 여기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가요? 어떤가요? 종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총 구매액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것은 100분의 1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그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들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그 범위도 돼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 군수가 함에 있어서 대상 기관을 설정을 한다든가 우리 군 관내의 대형 업체들이라든가 학교 단체한테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범위들을 조례에다가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다 기관들이 우선 구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구매 실적이 1%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0.47% 정도 아니죠. 되고 거의 있는데요. 우리 군에 지금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생산을 못해서 저는 지금 이 판매를 못한 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간이 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에? 우선 우리 군 관내에서는 현재 중증장애인 물품 구입은 0.47%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목표 설정이 실질적으로 안 돼 있고 재무과 정도에서만 이 법이 이행을 하고 있는 그 단계다 보니까 그 대상 기관을 정확하게 설정해 가지고 목표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관들에서 구입되는 게 0.47%라는 얘기인가요?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요? 네, 그러니까 최근은 군하고 기관에서 지금 거의 우리 계곡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예, 우리 해남군에 거의 지금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몇 프로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관내에 한 모두 가만히 보니까 한 80, 90 몇 개 정도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니, 제가 전번에 방문해서 듣던 얘기는 예, 현재 우리 생산을 못해서 지금 이 납품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우리 관내만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여기 그러면 중증 이제 생산을 우리 못해- 관내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네. 앞으로 중증장애인 업체는 우리 관내에서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이 법의 시행이라든가 이 조례의 시행은 전국적인 관념에서 대입을 하도록 되어 중증장애인 있습니다. 업체가 뭐가 어떤 종목이 더 늘어날까요? 그건 뭐 예상- 앞으로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 늘어났다면 뭡니까? 중증장애인 업체가 많이 늘어났어야죠. 지금 계곡 한 개가 있는 것이 설립되고 있는 데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지금 그 업체인데 또 어떤 생산품이 있을까요? 지금 계곡 한개 업체는 우리 군 관내에서는 약 98개 업체, 관외로는 64개 업체에서 한 162개 업체에 현재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증 장애인 물품을 0.1% 100분의 1로 해서 실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에 현재 생산시설로 지정된 77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 실적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 관내 것만 갖고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를 안 맞죠, 이것이. 해남군 중증장애인에 대한 조례 아닙니까, 이것이? 그건 의원님의 견해시니까 의원님께서 검토를 더 해보십시오. 제가 검토를 수없이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해남군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아니죠, 이것이. 그래서 본 의원도 그러한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했단 말씀드리고 또 같이 발의했던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단 말씀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정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647호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제9조 제15조 및 제21조에 이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이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인구 감소 이익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1년 단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이익 극복과 지역 경제의 협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다양한 정주 여건 개선, 시책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생활인구란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학적 변화에 맞춰 인구를 주민등록 기준을 넘어서 폭넓게 정의한 개념으로 월 1회 이상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안 제8조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제9조 2임 조문에 따라 인구정책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남군 인구감소 지역대응위원회 설치 조항을 마련하였고 법 제9조 3항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해남군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위원회 임기, 위원회 해초, 위원회의 운영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조문을 명료화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이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필수 조례이며 인구 감소로 인해 성장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소멸 고위험 지역인 해남군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 기금 확보 등 사업에 필요한 조례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영환 의원님의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기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 번호 제3648호 해남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과 지역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인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포상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신고 대상을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때에만 일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동일 제보자는 포상금 한도를 연간 30만 원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관련된 부서와 협의와 의견을 반영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복지정책과 직원들과 읍면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작년 한 해 해남군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932명을 발굴하여 기초생활보상수급자, 신청, 긴급복지,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의 맞춤형으로 1284건을 연계하였습니다. 민관이 협력하고 이웃이 관심을 더 가지면 우리가 자칫 놓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보다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강동구 등에서 효과가 입증된 조례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이기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두륜 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성군 관광실장 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팀장 나성군입니다. 신대용 관광실장님 보친상으로 불기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637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땅끝 관광지, 우수형 관광지의 입장료 및 잔디구장 사용료를 무료로 하여 해남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군민들의 이용 부담을 완화시켜 입장객을 늘리고 공익성을 살려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표관리 인원을 시설관리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 요구에 맞게 전환하여 경영수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관광지 입장료 폐지에 따라 입장료 징수 금액을 구분하는 제2조 용어 뜻의 제1호부터 4호까지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 제목을 입장료 등의 징수에서 입장료 및 사용료로 수정하였으며 조문은
제1항에서 5호까지 삭제하고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의 입장료와 인조단지구장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입장료 및 사용료 면제 규정은 입장료 면제 대상 불효에 따라서 조항을 전체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개관 및 사용 시간은 관광지 운영 시간을 현 실정에 맞게 제1항 땅끝 전망대를 관광지로 용업 변경하였고 땅끝 관광지와 우선 관광지 개관 및 이용 시간을 통일하였습니다. 제2항 우수형 관광지의 개 휴관에 따른 항목을 삭제하여 관광지 방문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8조 인조단지구장에 대한 무료 사용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는 요금 개시가 불효함에 따라 입장료 조문만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 권한의 이임에서 군수는 관광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업소장에게 그 일부를 이임한다를 현 운영실정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본건은 관광지 입장료 및 인조단지구장 시설 이용료 폐지건으로 입장 시설료에 대한 사항에 대한 개정건입니다. 관련 조례 법적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67조 제2항이며 입법 예고 기간이 2023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과 우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제로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성별 영향평가, 교전 사제 검토, 부패 영향평가에서도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8호 두룬산 두룬 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두룬 미로파크 입장료를 무료로 하여 해남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국민들의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인근 관광지 및 지역 상가와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관광지 입장료 폐지에 따라 제5조 1항의 시설 입장료에 대한 내용을 시설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로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6조 시설 입장료 면제 및 제8조 이용 제한의 제3호 시설 입장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용 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근거 및 입법 예고입니다. 법적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67조 제2항이며 입법 예고 기간인 2023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자치법규 정보시스템과 우리군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기간 동안에 찬반 의견은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 영향평가 및 교재 사전 검토, 부패 영향평가 등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박정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현재 우수형 관광지, 땅끝 관광지, 인조단지 구장에 대한 우리 사용료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작년에는 아니, 저 우수형 입장료, 입장료 입장료 얘기하십니까? 예, 그렇죠. 예. 입장료는 그 지난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민간 관광지를 방문하는 입장객에 대해서 무료 입장을 추진한 결과 7개월 동안 땅끝 전망대는 2,500만 원, 그다음에 우수형 관광지는 5,50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 다시 50%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조구장 사용료는 얼마나 됐어요? 댕사나 우수형 둘 다 없었습니다. 아, 인조구장 사용료는 무료였는가요? 아닙니다. 받았는데 감면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신청하셔서 한 건도 징수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미로파크 입장료는 얼마나 됐어요? 7개월 동안 630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0%는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왔죠, 실은. 그런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내가 볼 때 이런 제도는 진즉세대 진즉. 그렇죠? 진즉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일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구차하게 또 뭐 입장료 받고 상품권 교환해주고 또 이런
또 정책지를 피드란 얘기야 볼 때 좀 늦었지만은 이 잘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정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해남군 두림 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부영 건축화학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의안번호 3639호 해남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제안 이유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라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건축 심의 기준 명확화,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완화 등 국민들에게 향상된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 3조 제4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당연직 위원 등을 명확화했습니다. 제16조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범위에 농업용 종묘 배양장을 포함했습니다. 제18조 2는 건축물 관리법과 해남군 건축물 관리 조례에 포함된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21조 도로 지정에서는 현행 제방에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으로 변경하고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출입로와 사실상 도로로서 새마을 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된 도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6조에서는 주건축물과 별도이며 1층의 부속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높이가 3m 이하인 담장과 대문, 1999년 5월 9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일조권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는 개정안입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 5, 제23조 2 등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분석, 규제 사전 검토, 부패 영향 평가 결과 등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영 건축학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무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정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보입니다. 우리 건축위원회 총 위원이 몇 분이나 된가요? 25명입니다. 25분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공무원 위원을 전체 4분의 1 이하로 한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개정이나 지금 똑같지 않는가요? 지금 그 조례 안에 바뀐 과장님들이 현재 지금 건축위원님들이십니다. 근데 그 동안에는 이제 저희 그 위촉으로만 조례 사항에다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해놨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그냥 실과장으로 명칭을 명칭을 딱 넣어서 하겠다. 예. 그리고 지금 하우스를 지금 우리 일반 하우스 얘기한 겁니까? 이제 가설 건축물? 일반 하우스는 가설 건축물 범위에 들지 않고요. 예. 저희 종묘 배양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비닐 하우스가 예. 일반 하우스 아닌가요? 예. 농업용으로 쓰는 일반 하우스는 그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근데 종묘 배양장 같이 아니 여기가 명문화가 돼 있어 비닐 하우스라고. 예. 그러면 비닐 하우스를 해놓고 농업용 하우스는 제한다고 해야 맞지 이것이. 그렇지 않을까요? 조례 법에서 그 부분은 예, 별도로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조 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까지. 네, 박정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성진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승진입니다. 의안번호 3645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는 등 주민투표법이 지난 2022년 4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같이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19세의 연령을 삭제하고 주민투표법 제7조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4조의 주민투표 대상을 삭제하고 주민투표법 제10조와 제12조에서 정보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요청 근거 마련에 따라 조례 개정안 제8조와 제10조의 전자정부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고 주민투표법 제12조 의에 주민투표 청구 심의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서 조례 12조의 주민투표 청구 심의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주민투표법과 주민투표법 참고 조례안이며 입법 예고는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고 참고 사항으로 성별 영향평가와 규제 사전 검토 및 부패 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641호 해남군 군민 간 출향 군민의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과 관련 출향 군민을 비롯한 고향사랑 기부자 등에게 해남사랑 군민증 발급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해남군 공공시설 등의 감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방문 및 관광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출향인 및 향후회와의 상호 교류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해남군 군민과 출향 군민의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6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출향 군민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의 추진사업 및 범위에서 출향 군민의 고향 방문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의 해남사랑 군민증 발급 등을 신설하여 가입 자격 및 편의 제공 사항 등 지원 사항과 안 제8조의 해남사랑 이더스 구성 및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사항 및 출향 군민 지원 사업의 이탁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부측에 땅끝 오토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의 개정 근거를 마련하여 출향 군민에게 해남군 공공시설의 입장료 면제 및 사용료 감면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참고 사항으로 성별 영향평가, 규제 사전 검토, 부패 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부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해남군 군민과 출향 군민의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재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광재입니다. 의안번호 3642호 해남군 공제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일부 개정이며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기존 기준과 동일하게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기준 가격과 면적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취득 처분의 경우 일건당 기준 가격은 10억 원 이상이고 면적은 취득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 후 경우 2,000제곱미터일 경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 영향평가, 규제 사전 검토, 부패 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조례안은 부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재무과장 설명에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박정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보입니다. 예. 특별하게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 기존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예. 그 법령의 그 면적 금액하고 면적이 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달이 됐고요. 다만 이제 준치관하고 다른 지자체에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조례 명시한 이후로 기존과 동일하게 가는 데가 많아서 이번에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일건당 취득이 10억, 취득이 일건당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지금 전번에 법령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령에 그렇게 법령이- 똑같이 돼 있었습니다. 예. 아, 이렇게 똑같아요? 예, 예. 그러면 처분도 2,000제곱미터고 예. 법령에. 예. 우리가 지금 처분이 2,000제곱미터 이상 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요? 처분이. 그 이하로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자체로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 뭐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처분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렇긴 합니다. 그렇죠? 예. 취득은 많이 있어도. 그래도 이번에 그 한 건이 있었던 경우를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일반 주택 4개가 예전에 도로 부지로 돼 있어서 공유지에 있는데 그걸 매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래 우리 해남군에서 이 자꾸 부동산 매입을 하고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밀접된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그 옛날부터 어렵게 군유지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그냥 그 개발해온 땅들이 있어. 이런 땅들이 내가 볼 때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정말로 필요한 땅 같으면은 매각을 안 해도 되겠지만 나는 군에서 지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군이 재산이 늘어납니까? 지고 있으면? 나는 국민들한테 되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까지 또 협의 드려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 우리 역대 과장님들이 말만 그렇게 하신다니까. 국민들이 요함을 하겠다. 해놓고 그냥 또 과장 가시면 끝이요. 실질적으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예. 정말 우리 주민들이 편의에 필요하다 한 토지들은 나는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개발해갖고 쓸 토지 같으면은 나는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일반 전부 다 토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 2,000제곱미터 이상을 처분할 때 한다는데 나는 처분 평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어차피 그러면 또 제약을 많이 받아. 우리 국민들이 내가 토지를 뭐 논밭을 벌고 있다 하면은 이 데드라인을 정해놓으면 이제 또 제약을 받아서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제안을 해놓은 것은 군에 이제 의회에 저희가 제출하도록 그 지침을 지금 시달하는 경우고요. 어떻게 보면 제안을 둔 게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군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회에. 이 내용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과장님.
예.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받는 경우가 지금 한 건에 취득 경우 10억 이상, 예. 그다음에 면적으로 따지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고 예. 그 미만일 경우에는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 예, 이야기죠. 군에서 관리객 우리 위원회 통해서 심의를 받고 의결을 거쳐서 이제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만일 경우에는 예, 예.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리객 승인 제출을 의회에다 상정은 안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예. 예. 그 그러면 내용입니다. 이때 한 건이라는 게 예. 자, 우리가 통상 이제 관리계획 이렇게 승인 받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 그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하나의 안이요. 예. 그러면 이때의 건은 그 1번부터 10번까지를 전부 해가지고 하나 건으로 봅니까? 안 그러면 하나하나를 하나 건으로 봅니까? 그 물건의 하나를 한 건으로 하나하나를? 예,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영주 보건소장 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643호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재정입니다. 제안 유의입니다. 무릎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에게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등으로 건강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호에서 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7조는 지원 대상, 범위, 비용 부담, 지원 결정입니다. 안 제8호 8조에서 제10조는 의료비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 조례안은 부침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4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3년 2월 14일부터 23년 3월 6일까지 마쳤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교재 사전 검토, 부패 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주 보건소장 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박종부입니다.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무릎 인공 관절 수술로 들어가면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저희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 위탁해서 하는 노인재단에서 하는 것은 120만 원, 한 무릎 하나에 120만 지원되고요. 저희가 조례로 이거 하는 거는 100만 원 지원됩니다. 100만 원. 그러니까 네. 자부담이 2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네. 네. 그렇죠? 100만 원. 그러니까 양쪽에 100만 원, 한쪽에 100만 원입니까? 한쪽에 한쪽에 뭐 네. 양쪽이면은 한다면은 40만 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제 최대 그렇게 지원하고요. 이제 수술비에 따라서 또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서 이 뭡니까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이 네. 있는데 우리 조례에 예. 다른 법령이나 제도란 것은 어떤 걸 얘기한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노인의료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저기를 받으신 분은 아 거기서도 좀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예, 지원도 예, 합니까? 예, 대상이 이제 그 대상들은 만 60세 이상 하고요. 의료급여 1, 2종,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노인의료 그거는 노인하고 관계없이 하네.
그렇지. 노인 60세 이상. 65세 이상 된 노인이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죠? 제가 이탁받은 복지부에서 이탁받은 기관이 노인의료 나눔재단이라는 곳에 이탁해서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혹시 가입됐다든가 이런 사람들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군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만 65세 이상에게 이제 그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80% 이하인자한테 저희가 해주려고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또 이 여기에 대한 보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험 없는가요? 우리 사보험들. 사보험이요? 예. 사보험은 수술비 주의라든가 이런 보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뭐 개인적으로 예. 사보험 든 것이라. 예,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보험 혜택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말이죠. 그 사람들 보험 혜택을 받을 것 아닌가요, 또? 예, 이제 개인적으로 보험을 드신 분은 이제 뭐 하겠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겠다? 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대상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해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러니 죽어질라 하고서 사람이 안 죽어지지. 예? 이렇게 다 해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그 좀 무릎이 좋은 많이 정책이에요. 아파도 좋은 정책. 예, 돈 때문에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나 우리는 농군이라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전부 다 무릎병 다 걸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은.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영환 의원입니다. 어떻게 우리 그 보건소에서 홍보를 잘해야 되겠구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비용이 제외된다 해서 간병비, 상급 병실료, 보호자 식대 이제 모든 거 돼갖고 한 건당 지금 수술비가 120만 원인데 100만 원 지원된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 두 군데 하면은 200만 원인데 원래 간병인이 필요하잖아요. 수술하면. 그거 안 해요? 예, 근데 이제 비급여 부분은 예. 그 다 그게 비급여 부분이거든요. 네. 비급여 부분은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도 사회보장 협의를 사전에 그 받는데요. 이제 국가에서도 지금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도 그렇고요. 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 12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우리 그 국민들이 모르고 수술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요. 네.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네. 이런 게 있다. 네. 지원이 예. 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아무튼 저는 이제 홍보하기 제일 좋은 게 각 면의 이장님들한테 네. 항상 그 방송으로요. 네. 요즘 스마트 방송 좋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꼭 알려가지고 네. 우리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다 홍보를 해가지고 소외된 사람이 없게 네. 만에 하나 아픈데 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모르고 먼저 하면은 못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원은 못 네. 받잖아요. 네. 그런 분 없게 좀 신경 써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공립하원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점석 가족행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행복과장 김점석입니다. 의안번호 3654호 공립하원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립하원 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이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에 의거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탁기간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공립 하원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화 모집과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교육,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공립 하원 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및 그 밖의 보육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공립 하원 어린이집은 2003년 2월 17일 설치하여 현재 목포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위탁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39명에서 회원원 12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부지는 건물 534평방미터의 원장실과 보육실, 조리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은 지금 원장 1명, 교사 3명, 조리원 1명이 되겠습니다. 신규 위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8년 6월 30일까지 5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위탁기관을 모집해서 해남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공립하원 어린이집 사업비 보조금 현황은 1억 7,247만 6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4월 중에 수탁자를 공고 모집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7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석 가정행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우 의원입니다. 그 수탁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이제 5년 현 위탁자가 다시 맡은 거네요? 지금 현재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네.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뭐 할 의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위탁자가 없다 하면 최대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이지만 또 그분도 한번 저희들이 의향이 있는가 또 한번 좀 저기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뭐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뭐 무슨 뭐 불편한 실제 점이라든지. 회원원이 지금 12명이거든요. 12명 가지고 실제로 운영해서 수익을 낸다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원 전문 옆에 있는 이제 문내 신생 어린이집과 또 3호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생들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좀 현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모급여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 현금 70만 원을 이제 주는 이제 이런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또 어린이집 이렇게 정원 모집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 보조를 좀 더 그러면 올려서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이제 우리 보육 쪽으로 해서 네. 정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인원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상이 이제 어렵다고 하시니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제안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보입니다. 지금 위탁 운영 모집을 하면은 위탁자가 없을까요? 어떤가요?
특히 이제 해남 읍은 그렇습니다만은 읍면 지역은 계속 인구 감소로 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읍면 지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간은 어렵고 공립적으로 다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지금 현 인원이 지금 12명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공립도 이러는데 이제 민간 쪽은 더 어렵고. 그러니까 정원 쪽이 지금 39명인데 지금 3분의 1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년에는 몇 명 정도나 될까요, 여기가? 그럼 몇 명까지 있어야 이 운영이 된가요? 그런 거 없는가요, 법조항에? 뭐 저희들이 이제 저희 군 입장에서는 뭐 한 명이 있더라도 원한다 하면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우리 현재 교사들이 여기에 3명인데 원장 놔두고 지금 3명이란 교사는 정원 39명에 대한 3명일 것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4개의 반을 인원 대비 학생 대비 교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반이 틀려서 4개 반을 운영하는 운영에 따른 최소 인원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되도록이면 우리 해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말로 그 원장님을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실 원장님이 없다면 큰일 아니요? 그렇죠? 네. 되도록이면 그래도 해남에 주소를 두고 우리 해남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볼 때 실장으로 모신 게 좋지 않겠느냐. 나는 이 주문을 실은 드리려고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목포분도 못 하겠다는데 해남분이 있겠어요? 좀 답답하네요. 아무도 위탁은 하셔야지 뜰 겁니까?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환 의원입니다. 설립일자가 2003년이구만요. 그러면 5년씩 했으면 4번 했는데 지금까지 그 산학협력단 법인에서 계속 4번 했습니까? 처음부터요? 이번에 5번째 할 때는 자기들이 힘들다. 그러면 그 전에 그 수탁자를 선정할 때요. 그때도 2003년도에도 한 팀만 참가했습니까? 네, 다른 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인구 소멸 때문에 참 힘들구만요. 아무튼 과장님 이번에 어떻게 슬기롭게 하셔가지고 수탁자가 없으면은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 뭐 증액을 시켜서라도 어떻게 그분들한테 하게끔 운영해야죠. 최대한 원장 선생님 설득해서 정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그 과장님, 그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인가 이게 그 공립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 전에 이제 그 개인이 계속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에 개인이 운영을 하면서 사실 경영이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하원 지역에 어린이집은 필요하고 해서 이제 공립화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저는 어떤 면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반드시 어린이집이 있으면 어떻게 존속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 어쩌면 그 전에 이 공립화 되기 이전에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셨던 분일 수도 있어요. 네.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을 텐데 아니다고 그러네요. 어렵네요. 그래서 그 사실 경영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 누구든지 와서 하기 힘들죠. 대신에 공립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가지고 뭐 사설일지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 주면서 경영에 그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네. 경영 때문에 이걸 못 하겠다 예.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다각도로 한번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자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은자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공립하원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유,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 순서는 의원 발의분과 집행부 발의분, 의원 번호 순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의원 번호 3646호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필수 요소인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필수적인 용어를 정의하고 아동권리 시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권리 지킴이 등을 추가하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한 내용으로서 전부 개정 필요성이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7호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주도적 지역 발전을 통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인구 감소 대응위원회 구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노후 유휴시설 활용 범위 확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8호 해남군 위기가구 신고보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급자 발굴 법률에 의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해남군 관내 위기가구를 발굴 신고를 하는 주민에게 건당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하고자 규정한 조례로서 지역사회 위기가구 지원 대상자 발굴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9호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의 기능과 목적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차별 지원되고 있는 보조 지원 사업을 동일하게 개정하여 노후되고 안전하지 못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행복성 차원 등에서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3호 해남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 걷기 마일리지 부여 및 사육 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59호 해남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 촉진을 지원하는 조례로서 해남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지원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7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해남의 주요 관광지인 우수영 관광지, 따끈 관광지, 관광지 내 인조 잔디 구장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무료로 하여 해남을 방문하는 여행객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군 직영 관광지 4개소에 대하여 지난 7개월간 민간 운영 관광시설 방문 시 무료 입장 추진 결과 민간 운영 관광지 방문객 수가 약 6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타 지역에서도 입장료 무료를 추진하고 있는 바 관광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8호 해남군 두름 미르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검토 내용과 동일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39호 해남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기존 신고 시 간행적으로 처리되었던 내용을 추가하여 정확하게 명문화한 것으로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0호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했던 주민투표 대상을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했으며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1호 해남군 군민과 출향 군민의 교류 협력 합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진사업 및 범위를 개정 전 제4조에서 개정 후 제5조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후 제6조 1항에 명시된 제4조를 제5조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2호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이 2022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포함되었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일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을 조례에 신설한 내용으로서 기존 시행령의 기준과 동일하며 유사 지자체와 비교 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3호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무릎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에게 인공관절 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서 지원 대상을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보다 확대된 범위로 근본 조례안에서는 해당 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가 국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황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러한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바 타 지자체와 같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본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54호 공립하원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30일 공립하원 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 계약자 모집 공고 전에 해남군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민가기통이 가능한 사무인 바 그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노하우를 지닌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립하원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 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3일 오후 1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토록 하고 제327회 해남군의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